대가야가 활발한 대외 교류를 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순장 풍습이 처음 확인되는 등 가야사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중도 사퇴하고 있습니다. 뽑아준 유권자와의 약속, 그리고 책임을 져버리는 이들의 행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가 조기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경찰이 공무원을 비롯한 선거 사조직 감시 체제를 가동하고 전례 없는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국감장에서 갑질과 욕설 파문이 있은 뒤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의 계약직 직원들은 이미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 운영 주체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고령군 지산동에는 대가야 지배계층의 집단 무덤인 고분군이 있는데 이번에 1500년 전 만들어진 이 당시 기마무사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백제와 신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증거와 가야식 순장이라 할 만한 유물과 유적도 함께 나와 가야사 복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져 나온 출토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기마무사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말 안장의 틀과 말에 오를 때 밟는 등자, 말 입에 물린 제갈과 말 위에 깃발을 꽂을 때 쓰는 깃꽂이까지 당시 기마무사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무사들이 착용했던 세 종류의 투구는 대가야의 철을 다루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반대 중엽까지의 투구 종류가 3가지가 세트의 시기적인 변천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출토된 철제 무기와 마구들은 1500년 전 대가야의 기마무사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활발한 교류를 벌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동 관모 안쪽에 U자를 거꾸로 해놓은 테두리는 백제의 관모와 비슷하고 나뭇잎 3개 모양이 있는 둥근 고리 모양의 큰 칼인 사면문 환두대도는 신라 지역의 유물과 흡사합니다. 구불구불한 모습 그대로 발견된 말등 깃꽂이는 고구려 쌍용청 고분벽화에 그려진 깃꽂이와 모습이 일치합니다. 백제 그리고 일본 신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 천여점이 묻혀있던 가야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 없어야 할 한국 수력 원자력이 5년 전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또다시 시험이 누락된 부품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내 원전 12기에서 열처리 모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월성 원전 2호기에 대한 정기 검사 도중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밸브 플러그의 경우 열처리 모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동일 부품에 대해 즉시 전수조사를 벌였고 국내 원전 12기에서 유사한 시험 누락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280도 정도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데 열처리 모의 시험을 거치지 않을 경우 원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신월성 2호기 전기 방출 밸브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품의 경우 충격 시험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2번의 충격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 차례만 충격 시험을 실시해 근본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품질 감독을 수행하는 한수원이 좀 공정한 검사가 되지를 않는다. 규제기관에서 한수원의 품질 검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특히 신월성 2호기의 경우 가동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은 과연 뭘 했는지,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가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동안의 정기검사에서는 왜 확인을 못하고 이번에 확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으로 하여금 원전 기기 및 부품, 품질 서류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전 부품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안전 기준에도 미달할 경우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수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갑질과 욕설 논란이 나온 뒤 직원들을 사실상 해고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상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논란의 당사자가 취재진에게 논란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을 들었는데 현행법 위반 소지는 물론 대구시와 맺은 협약도 어겼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국감장에서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임 부회장의 욕설이 공개된 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직원 10여 명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 측이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재계약 거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일하는 날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대구시와 맺은 3년짜리 위탁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내보낸 거지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종료된 거지 해고라든지 저희들이 강요해서 아니 이런 절차가 아닙니다. 단순히 근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은 이들을 내보낸 것은 부당 해고라는 주장입니다. 사용자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그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고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취재진은 위탁 계약이 3년 더 연장되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21일 사실상의 해고 통보가 있기 8일 전에 섬유산업연합회와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를 입수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3년 뒤에는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단서를 달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대구시 위탁 조건에 저희가 기재되어 있었던 거를 저는 믿었고요. 저를 비롯한 동료들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만한 업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고나 계약 종료 처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한편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배 부회장은 국정감사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 업무 지시나 경위서 작성, 서명 강요 등은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자치단체장들 임기가 5개월쯤 남았지만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기가 2년 남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빨리 현직을 던지는 것이 6.13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뽑아준 유권자와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삼선의 남유진 구미시장은 오는 25일자로 구미시장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도지사 선거판에 있는데 구미시장을 하면서 활동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진훈 수성구청장 역시 조만간 구청장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밝힌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일찌감치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언했습니다. 선출직이 또 다른 선거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런 행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 차출하다시피 해서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현역 자치단체장을 출마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이 이제 해야 될 책무를 버리고 간다는 측면에서 많이 논란이 있고, 이 때문에 당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른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 달기를 꺼리면서 실제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해서 보궐선거가 되었을 경우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법들은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통과는 전혀 안 됐죠. 네. 선출직 중도 사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선거 때마다 논의만 반복되고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경찰청이 통상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가동하던 불법 선거운동 감시 체제를 조기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도지사와 교육감 불출마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비선 캠프 등 음성적으로 활동 중인 선거 사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히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과 선거 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설명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각각 해당 선관위 회의실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예비후보자 등록설명회를 열고 등록 신청과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 광역의원과 구 또는 시지역 기초의원 단체장은 90일 전, 군의원과 군수는 60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중심가의 한 단체가 세월호와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한 단체가 지난 12일부터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세월호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고, 5.18 유공자의 귀족 생활 등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책위 측이 경찰에 해당 단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세월호 비방 현수막은 어제 철거됐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오후 들어 더 나빠졌습니다. 대구 지역 미세먼지 하루 평균값이 계속 올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8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초미세먼지는 63까지 올라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내일도 대구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단계로 예보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대기가 정체하고 강수량이 적은 데다 습도만 높아져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선물비 상환액은 5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농수산물이 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